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요, 이런 그림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ERD라고 불리우는 그림이에요.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의 줄임말이에요. 개체 관계도라는 뜻인데, 지금 이 그림 하나가 DB 테이블 하나거든요. 이 테이블을 설계적 관점에서는 엔티티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개체라고 부르고요. 이 개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설계도입니다. 이 관계라 함은 참조키 관계를 뜻해요. 대체로 테이블의 이름과 기본키, 참조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컬럼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 같은 정보를 표시를 해요. 그리고 요 선을 보면은 요쪽을 1이라고 칭하고요. 이렇게 산발이처럼 생긴 거를 n이라고 칭해요. 1이라는 거는 중복되지 않는 딱 하나만 존재하는 값이라는 거기 때문에 요쪽은 기본 키이고요. 그리고 n으로 지칭된 데는 이 두 개의 참조키 중 하나가 얘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림만 봐서는 컬럼 이름을 확인하지 않는 한 딱 요 선만으로는 어느 컬럼이랑 연결되는지는 사실 파악이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컬럼 이름을 통해서 매칭될 수 있게끔 네이밍을 잘해야 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뭐 만들까? 라고 아이디어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모여서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를 쭉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모여서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형태의 문서로 만들어져요. 대체로 이렇게 생긴 문서예요. 대체 엑셀 같은 걸로 많이 하고요. 단위를 카테고리를 나누고 기능 이름 정하고 상세 기능들 이렇게 쭉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할까라고 쭉 그 문서로 정리가 되면 다음 단계가 이제 기획단이 움직입니다. 검색해보면 문서 양식 여러 가지 나올 텐데 대체로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그 화면 영역별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아까 전 단계에서 봤었던 그 엑셀 문서 있죠? 기능 정리해 놓은 거. 그 요구사항하고 실제 화면을 매칭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런 과정을 대체로 파워포인트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피그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되게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이라서 파워포인트로 된 기획서만 받아봤지 피그마로 한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처음 받아봤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뭘로 만들었는지. 피그마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뭘로 만들던지 간에 어쨌건 똑같아요. 화면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 내용을 이제
각각의 파트별로 어떤 기능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프로그램을 안 써도 돼요. 손그림 해도 돼요. 손그림으로 그려도 된다고요. 예를 들면은 이 파일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 단계를 수행하게 되면은 배포할 거예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 사이트를 정하면은 영역별로 이게 무슨 기능이구나 대충 이렇게 쭉 도출을 해봐요. 나중에 이거를 엑셀 같은 걸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를 일단 스케치를 합니다. 이거를 파워포인터가 됐건 포토샵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렇게 네모 박스 배치해서 도형으로 만들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대체로 이제 디자인 파트나 기획 파트에서 그거 되게 잘 놓치는데 마우스 오버 같은 거 했을 때 변하는 UI 있죠. 그런 것들도 같이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메뉴 같은 거에 마우스 올리면 뭐가 스르륵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건 대략적인 스케치예요. 이거는 뭐 공부할 필요 없잖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저 파워포인터 못 하겠는데 손그림으로 제출해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실제 그림이나 텍스트를 배치해서 구체화하는 거죠. 보통 이런 과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면은 진짜 장인들이 많습니다. 손그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볼까요? 종이로 만든 거야. 저걸 클릭 누른대. 화면이 이렇게 바뀐대. 또 이걸 누른대. 그럼 화면이 이렇게 열린대. 저걸 누르면은 팝업 창이 저렇게 뜬대요. 근데 여기 읽어보세요. 읽혀요? 얘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덜 유치해 보이죠? 되게 유명한 영상이에요, 이거. 실제로 다음 한메일 실제 기획 영상이래요. 근데 보통은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니 그냥 이거 프로그램 배워서 쓸게요. 그래요. 보통은. 근데 저도 이 프로그램은 사용법 몰라요. 피그마 같은 건. 왜냐면 저도 기획자가 해주는 거 받아보기만 했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룰 일이 없었어요. 이거보다 조금 이제 경량화된 게 그 카카오에서 만든 오븐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형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엔가 서비스 종료했어요. 피그마는 내가 알기로 무료로 쓸 수 있나? 잘 모르겠네 아직. 뭐 어쨌건 이렇게 이제 기획이 확정이 되면은 이걸 받아 들었을 때 개발단에서 이걸 이제 개발 파트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개발 파트가 두 파트가 움직여요. 첫 번째 파트는 프론트엔드. 화면 코딩을 시작하는 거야. 화면 코딩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HTML이에요. 그 다음에 백엔드 따는 그럼 뭐 하느냐? 이거 보고서 일단은 프론트가 백엔드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일단 이거 보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시작을 해요. 프론트는 일찌감치 코딩을 시작하지만 백엔드 쪽은 일단 설계부터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생길 거예요. 이거 자기네가 진행한 프로젝트 일정이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래프 내용 파악하는데 별로 문제 없죠?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간트 차트라고 해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공식적으로 내거는 차트예요. 일정 관리 차트. 되게 대략적이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자, 이거 보면은 각각의 기능별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디테일하게 업무를 나눕니다. 네. 요렇게 만들어지는 문서를 WBS라고 해요. Work Breakdown Structure. 업무 분장 구조요. 이것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문서예요.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문서 들어봤어야 돼. 학교에서 얘기했었어야 돼, 이거. 보통은 이제 이 WBS랑 간트 차트를 결합해서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류의, 제가 알기로 노션도 이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역시나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거 엑셀로 해요. 때 되면 이거 엑셀 파일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제가 회사 퇴사할 때 갖고 나왔던 파일인데, 여기 이름 정하고, 담당자 정하고, 시작일이랑 종료일 세팅하면은, 기간 자동으로 딱 계산되고요. 여기 그래프 색칠이 자동으로 되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척률 퍼센테이지 값 고치면은 여기 50 그러면 이렇게 절반 정도 색깔이 바뀌고 100%라고 하면 상태가 자동으로 완료로 체크되고 전체 색칠 다 되고 그런 엑셀 파일이 있어요. 아직도 이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퇴사할 때 들고 나왔던 문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겠구나 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쭈쭈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뭐 코딩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 내가 뭐 디테일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평상시에 본인들이 웹사이트를 쓸 때 얼마나 유심히 보면서 클릭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어제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도 잘 먹는다라는 속담이 이걸 두고 한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썼는데 이렇게 한번 도식화해서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무슨 기능을 쓰는지 기억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론에 이쪽도 방법론들이 되게 많아요. 공학적인 방법론들이. 공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몸으로 때우는 거를 뭐든지 말이나 글로 정리하면 공학이야. 굳이 얘기한다면은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라고 하면 그것도 공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뭐든지 글로 표현하는 게 공학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면 실제로 코딩 안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죽어라 배워요. 설계도 배우는 거. 컴퓨터 공학과에서 기껏 가르쳐봐야 C 언어, 파이썬 그 정도 할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화면. 근데 여기까지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사이트를 분석을 하면서 아, 이런 과정으로 이 사이트를 분해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해보자는 거죠. 이거 하는데 필요한 스킬은 파워포인트면 돼. 파워포인트랑 엑셀이면 돼요.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은 제가 안 알려드려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들어가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인 ERD예요. 이건 지금 다른 프로그램, 우리는 이 프로그램 안 쓸 거예요. 이게 MySQL 전용 프로그램인데 테스트 해봤더니 그 마리아DB랑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요거 하나가 테이블이고 여기 위에 자세히 보면 열쇠 모양으로 돼 있는데 아이고
끝에 보면 여기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 키라는 뜻이고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지금 채워져 있죠. 일반 컬럼들인데 색깔이 채워져 있는 애들은 낱널이에요. 그리고 빨강색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참조키예요. 그 중에 색깔이 비워져 있는 애들은 널 허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다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미지스라는 테이블과 칼라스라는 테이블이 참조관계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1이고 이쪽이 지금 n이니까 이쪽에 있는 기본키를 이쪽에 있는 참조키가 참조하겠죠. 그럼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DB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설계도입니다. 아무리 개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회사라도 이거는 그려야 돼. 이게 가장 기본 설계도예요. 제대로 하면은 이거 설계도 그려놓고 다 인쇄한 다음에 그 개발팀 벽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끔. 이거는 개발자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기네 시스템 베이스가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런 거 안 그려요. 그럼 품속에 품고 있던 사표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도망치세요. 그런 데선 배울 게 없어. 자, 근데 이 그림만 봐서는 각각의 컬럼들의 용도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 설계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게 테이블 명세서예요. 각각의 컬럼들별로 디테일하게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들 명시되고 이 컬럼의 용도가 뭐다 라고 볼 수 있게끔 이걸 다 문서화해야 돼요. 최소한 ERD, 요구사항 정의서, ERD, 테이블 명세서 이거 3개는 꼭 해야 돼. 이것도 없이 대체로 이제 그 경험 없는 친구들이 뭐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다짜고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키고서 키보드에 손부터 가. 잘못 배운 거야 그거. 프로그래밍도 공정이잖아요. 설계가 없이 다짜고짜 제품 만드는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당연한 거야. 최소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 종이에다가 스케치라도 해보고 자기가 구현할 기능이 뭔지 글로라도 끄적거려 봐야 돼. 다짜고짜 코딩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개발자가 개발 기간보다 문서 작업 기간이 더 길어요. 프로젝트 하나당. 그래서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단축키보다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단축키를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쓸 일이 더 많아. 못 믿겠으면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말 듣고 좀 배워둘 걸 하고 딴걸 치고 후회할 거야. 한글은 잘 안 써요. 이상하게 개발 회사들이 한글 되게 싫어해. 다 MS 워드로 하려고 들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로 먹고 사는 회사들은 한글만 써요. 왜냐면 관공서가 한글 문서밖에 안 받거든. 파워포인터, MS 워드, 엑셀 그거 주면 되게 싫어합니다. 관공서는. 그래서 결국은 한글도 단축키 알아야 돼요. 정부 과제 안 하는 회사 네카라 후배밖에 없을 거야. 심지어는 KT도 정부 과제에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오피스 프로그램이랑 한글은 별도로 공부해 놓으세요. 기본이야 이건. 근데 저도 그것들 잘은 못해요. 맨날 제가 하는 단축키만 쓸 줄 알지 저도 뭐 잘은 못해요. 자, 요런 설계 과정까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뭔가 코딩스러운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이 수업 일정과 여러분들 작업 일정이 딱딱딱 떨어지려면 적어도 다음 주부터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진행이 돼요. 대략 1.5개월 보고 있어요. 그 1.5개월 안에 이 설계 과정이 끝나야 돼. 그래야 자바스크립트까지 진도 딱 끝나고 나면 그 설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화면 코딩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만들지 아이디어 생각해내야죠. 이제
방금 전교시 수업으로 해서 이제 기초 과목 다 끝났어요. 이제는 실전이야. 한 달 넘었잖아.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설계도는 보통 이걸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자바 할 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요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얘는 인터페이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바 클래스들의 상속 관계거든요. 이게 보통 그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는 UML이라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나 UML이라는 과목으로 배우는데 우리는 이것까지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요. 이거 전공 4학년 때 배워 보통. 이거는 그래서 GPT 쓴 거예요. 작성한 코드를 GPT한테 분석시켜서 역으로 설계도를 뽑아낸 거예요. 이거는 그때 되면 제가 스크립트 드릴 거예요. 핵심은 이거야. GPT한테 뭘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만든 걸 GPT를 통해서 검증을 시켜야 돼요. 아직까지 AI는 완벽하지 않아요. 적어도 개발 파트는 일단 코딩은 내가 한 다음에 내가 한 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시키거나 평소에 하기 귀찮았던 노가다 같은 걸 시키는 거지 작업의 그 기본 골자는 내가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개발자들이 AI 나오는 거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땡큐야. 귀찮은 거 안 하거든. 이거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직접 그리라 그러면 미칩니다 진짜. 네, 이런 거 다 작성해 갖고 하라고 하면 아유 못하죠. 진짜 정석대로 자바 코딩하면은 저 딱 한 번 프로그램 봤었어요. 볼랜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볼랜드 로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미할 때 로즈야. 그게 이거 그리는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엄청 비싸. 대기업 전체를 뒤져서 딱 한 카피 봤었어요. 저도. 프로그램 하나가 몇 천만 원을 했었어. 그 10년도 더 된 전에. 근데 그걸로 이 그림을 딱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 딱 누르면 요 설계도대로 자바 소스를 퉁퉁퉁 만들어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은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싸거든, 그 프로그램. 한 카피에 지금 한 4, 5천만 원 할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정석이야. 설계를 한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비용적인 면도 있고 문서 작업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학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도 엔지니어링이죠. 공학이 분명히 공학에서는 설계 다음에 개발해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무에 있는 개발자들이 꼭 그걸 뒤집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코딩부터 한 다음에 설계를 역으로 뽑아낼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분야를 하나 만들었어. 우리말로는 역공학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공식 용어가 있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코드로부터 설계를 역으로 뽑아내는 분야예요. GPT한테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키면 잘해요. 그리고 설계 복잡하죠. 그리고 요런 그림. 이거는 각각 얘네들이 전부 하나의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웹페이지 사용자가 뭔가 버튼을 따깍하고 눌렀을 때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고 리턴하고 호출하고 리턴하고 이 관계를 계속 도식화하는 거예요. 이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흐름에 대한 설계도예요. 메서드의 호출과 리턴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계. 적어도 요 설계까지를 내가 면접장 가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예요. 이미 요 그림이 구성되는데 필요한 코드적인 개념은 다 정리가 끝났어요. 자바에서 다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게 어떤 순서대로 조립을 했을 때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해석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들어가는 설계도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요구사항 정의서 혹은 명세서. 엄밀히 말하면 요구사항 정의서랑 요구사항 명세서는 다른 문서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이거 별로 구별 안 하고 약간 공학을 약간 배우다 만 회사들이 이거 구별 안 하고 얘기해요. 그냥 엑셀로 대충 적어놔요. 근데 관공서 프로젝트는 이거 두 개를 구별을 해요. 정의서랑 명세서는 좀 달라요. 우리도 구별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화면 구성. 보통 이거를 목업이라고 부릅니다. 왜 가끔 저거 있죠. 아이폰 모형 유출됐다 뭐 그런 기사 보죠. 그 모형들을 목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를 보는 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목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손그림 넣고 네모 박스 배치했던 거. 그 다음에 실제 그림 같은 거랑 텍스트 배치해서 좀 구체화시킨 걸 이제 프로토타이핑. 사실 별로 구별하는 게 의미는 없겠죠. 모르겠어요. 전문적으로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 두 단계를 구별을 하시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첫 번째 단계는 ERD. 두 번째 단계는 테이블 명세서입니다. 일단 요구사항 정의랑 목업은 제가 따로 수업에서 더 이상 언급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서 샘플을 드리면은 그거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이트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시면 돼요. 전문적이지 않아도 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채점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검증해 드릴 만한 실력은 안 돼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근데 이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머리를 굴려보고 코딩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주먹국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는 분명히 시행착오의 농도가 달라요. 그런 의미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찐인 거지. DB 설계부터는요. 자, ERD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게 DBML이라고 하는 좀 생기다 망고 같은 언어예요. 이거 안지 한 그저께 처음 봤어요, 이거.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얘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우리 크리에이터 테이블 작성했잖아요.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표기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픽화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익스텐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실습하셨던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갖다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 코드를 해석해서 이렇게 설계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야. 저 이거 코드 짜기 싫은데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그리면 돼. 근데 대부분 개발자들은 파워포인트 하느니 코드 짭니다 해요. 근데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익스텐션 그냥 깔아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 혼자 작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DB 다이어그램 IO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작업하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오전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오후에 DBML이랑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DB 다이어그램이라는 사이트 사용 방법 소개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식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